아니면 개발도상국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어떤 이제 그 뭐랄까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구분하는 기준. 풍력은 뭡니까? 재산이죠, 재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발전이라는 거야, 발전. 근데 이 발전이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사회 환경적인 변화, 그러니까 경제 성장으로 인한 사회 환경적 변화를 포함한 거죠, 발전이라는 거는. 근데 거기서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인식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식의 발전. 즉 옛날에는 지금 마지막 문장에도 나왔잖아.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어. 또는 내가 사장이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 아니 뭐 환경이고 나발이고 사회적 변화고 나발이고 아니 그냥 새 제품 만들고 서비스만 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잖아 라는 마인드였다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전에는 널리 퍼져 있는 태도였다고요. 언제? 요때겠죠. 개발도상국 시절에. 근데 이렇게 했던 것보다 이제는 그거를 생각이라도 해보는 노력을 들인다는 게 얼마나 가상하냐 이거야. 그래서 아니 생각도 안 하,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저기 뭐야 아니 뭐 우리 회사 제품만 잘 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가 그렇게 노력을 들이는 거 초창기 때 뭐 초기에 어떤 프로젝트 하는데 나중에 이런 뭐 사회 환경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고려라도 해보는 게 어디냐고. 이게 뭐야? 인식의 변화잖아요. 인식의 변화. 어쨌든간 그러한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더 큰 이해를 그리고 도덕적인 관심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죠. 됐어요? 이 인식의 발전이야말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이제 보통 우리나라와 좀 붙어 있다고 해서 이제 일본과 이제 비교하거나 비교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서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좀 큰 특징이라고 이제 나눌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어떤 축제라던가 아니면 어떤 큰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뭐 쓰레기가 남아있다거나 이런 거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보면은요 매번 일본 사람들은 다 정리를 잘하고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쓰레기장이에요. 그래서 그럼 맨날 이제 우리나라 그 이제 저기 뭐야 그런 기사가 뜨면은 사람들이 댓글에다 써놓는 거죠. 아직도 우리는 선진국이 되려면 멀었다. 뭐 이런 이제 말들이 오곤 하죠. 그 말을 쓴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시민의식이 부족하다 이걸 까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 결국에 선진국이냐 아니냐라는 거를 결정짓는 기준이 뭐냐? 단순히 재산만 갖고 하진 않겠죠. 일본이 물론 경제 강국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에 못진 않아요. 하지만 시민의식이 아직은 부족하다. 일본에 비해서 부족하다. 아직 우리는 일본만큼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 다 이거잖아요. 인식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 필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선진국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요. 당연히 재산적인 부의 측면도 있지만 인식의 발전적인 측면도 크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쓴 거겠죠. 됐나요? 역시 29번 질문이라 어려웠네요. 자, 보통 29번 질문이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법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 그래서 봤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19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의 상태가 나도 몰랐네. 오늘 월결성이네. 월결성. 이 뒷타임이. 야. 아유. 자. 19번 보자. 오늘 한 20번까지 하면 딱 맞겠네. 오늘 20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1에서 24번까지 하니까 네, 맞겠네요. 자, 볼까요? 30번 질문 기존의 어휘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살펴볼게요. The most advanced military jets. 자, 가장 진보된 밀리터리 제트기죠. 그러니까 군사용 제트기가 are fly by wire. fly by wire 이런 게 이제 조금 해석하기가 어렵죠. 아래 있는 거 한번 참고해볼까? 전자식 비행 조종 장치래요. 가장 진보된 군사용 제트기가 전자식 비행 조종 장치인데 they are so unstable. that 하고 나왔네요. 소재 구문이죠? 너무 뭐해서 뭐하다. 자, 그것들은 매우 불안정해서 that they require an automated system. 그것들은 자동화된 시스템을 필요로 한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이 뭐냐면 또 관계대명사 대신 나왔죠? Can sense and act more quickly. 그러니까 뭔가 감지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빨리 작용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대요. 뭐보다 a human operator to maintain control. 그러니까 그 통제를 지속하기 위해서 인간 조작자보다 더 빠르게 감지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된 시스템이 필요로 하답니다. 뭐가? 그 군사용 제트기라는 것 자체가요. Our dependence on smart technology. 자, 스마트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의존이 has led to a paradox. 역설로 이어졌대요. 여기서 역설로 이어졌다라는 말이 뭘까요? 스마트 기술이잖아요. 야, 스마트 기술이라는 걸 만드는 이유가 뭘까? 편리하려고. 편리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손 많이 안 가게 하려고 아니에요? 그렇잖아. 내가 손 많이 안 가. 즉 인간이 없어도 그냥 자동으로 굴릴 수 있는 것. 이래서 우리가 기술 진보를 하는 건데 웃긴 건 뭡니까? 가장 진보된 군사용 제트기라 했잖아. 그럼 가장 최신 버전이란 거 아니야. 근데 가장 최신 버전인데 근데 인간 최신 버전인데 너무 불안정한데 불안정해서 자동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기술에 대한 의존이 오히려 역설적이 된 거다라는 거죠. 이어서 as technology improves 기술이 향상될수록 it becomes more reliable and more efficient. 자, 그것은 그 기술은 더 신뢰성이 있어졌고 더 효율성이 있어졌답니다. 그리고 human operators 인간 조작자들은 depend on it even more 그것에 훨씬 더 크게 의존한답니다. Eventually 결국에는 그들은 lose focus 집중력을 잃고요. become distracted 산만해지고요. and check out 여기서 check out은요 확인하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돼 있어요? 떠난다라고 해석이 됐죠. 근데 여기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떠난다라는 것 자체가 아마 이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크는 확인을 하는 건데 원래 체크아웃은 완전히 다 우리가 면밀하게 확인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체크와 아웃의 의미를 따로따로 쓴 것 같아요.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벗어난다라는 거니까 떠난다로 좀 의역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Letting the system to run on its own. 자, 그 시스템이 그것 스스로 작동하도록 내버려 둔 채로 떠난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그 쉽게 말하면요, 이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뒷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이런 제트기나 이런 거 좀 잘 와닿지 않으니 자동차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실제로 이제 그 테슬라에서 이제 자율주행이 한창 이제 그 기사에 떴을 때 어떤 사고가 떴었냐면요. 이제 이 테슬라로 이제 자율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앞에 겁나 큰 트럭이 이렇게 길을 막고 있었대요. 이제 사진 같은 걸로 내가 봤는데 그럼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면은 얘가 가다가 이제 앞에 얘가 막고 있으니까 멈춰갖고 길을 우회해서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얘가 그냥 들이박아 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들이박은 사진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것만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자율주행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기술 진보의 지금 현재 시대 기준으로는 되게 끝판왕급이잖아요. 지가 알아서 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이 이제 향상이 된 건데 기술이라는 게 이제 더 신뢰성과 효율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럼 인간 조작자, 우리 운전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운전자는 그 기술에 더 의존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집중도 안 하고 산만해지고 제대로 자기가 조작을 안 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요. 그 제가 좀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의심 많은 성격이잖아요. 기술을 못 믿어요. 저는 제 차에도 이제 그 반잘주행이 있어요.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그 기능이 있는데 이제 버튼을 하나 눌러놓으면요. 얘가 이제 속도를 내가 세팅한 속도를 지가 알아서 가요. 근데 가다가 앞에 만약 차가 있어. 그럼 차가 있으면 지가 알아서 속도를 줄입니다. 이 앞차가 가면은 다시 얘가 속도를 내서 가요. 이런 이제 기능이 있거든요. 차에 제 차에 있는데 제가 지금 차를 탄 지 벌써 얼마 됐지? 2년 반 정도 됐는데 지금 차를요. 2년 반 정도 됐는데 그 기능이 이제 사람들이 되게 자주 쓰는 기능이에요. 너무 편하니까 이게 엑셀레이터를 누르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버튼만 눌러놓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돼요. 핸들에 손도 안 올려도 되게 이러고 있어도 돼. 근데 저는 못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능을요 지금까지 차를 타면서 한 30번 써봤나? 30번? 네, 그냥 다 저는 수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기계를 이제 잘 못 믿다 보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어서 볼까요? In the most extreme case,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piloting a massive airliner. 자, 그러면은 massive airliner니까 이제 엄청나게 큰 여객기 같은 거 말하는 거겠죠. 대형 여객기를 조종하는 건 could become a passive occupation. 수동적인 직업이 될 수도 있답니다. Like watching TV. 그러니까 TV를 보는 것처럼 대형 여객기를 조종하는 게 수동적인 직업이 될 수 있대요. 수동적인 직업이 된다는 건 뭡니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살짝만 건들고 뭐 버튼만 몇 개 눌러주고 그냥 이런 거 조종은 얘가 이제 알아서 할 테니까. This is fine. 이건 괜찮습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괜찮습니다. The unexpected. 자, 그럼 그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는 게 뭔데? Reveals the value of humans. 인간의 가치를 드러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What we bring to the table. 자, 여기서 bring to the table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제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수거로도 좀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제시하는 건 is the flexibility, 유연성이다. To handle new situations.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에요. 자, 일단 이어서 읽어볼게. Machines aren't collaborating. 자, 기계는 협력하는 게 아닙니다. In pursuit of a joint goal.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협력하고 있는 게 아니라 They are merely serving as tools. 그들은 그냥 도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랍니다. 그래서 when the human operator, 인간 조작자가 gives up oversight, 그 관리를 포기하게 되면 그 시스템은 is more likely to have,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대요. A serious accident, 심각한 사고를 겪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자, 이러고 이제 내용이 끝났는데 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19번 질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기술 진보가 오히려 사람의 어떤 이제 그런 좀 뭐랄까 조작, 직접적 조작, 그러니까 직접 개입이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기술의 진보가 사람의 직접 개입을 이제 어찌 보면은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즉 기술에 너무나도 많은 의존성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 그 자체는 뭐 좋은 거겠죠. 하지만 이 기술 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역설로 이어졌다라고 하면서 내용이 나온 게 기술이 향상될수록 신뢰성과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의존성이 강해지고 의존성이 강해진다는 건 결국엔 어떻게 된다? 이거를 그냥 기술이 온전히 다 모든 거를 조종할 수 있도록 조작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좋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예상치 못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요 문장을 좀 잠깐 보자면 예상치 못한 일은 인간의 가치관을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제시하는 건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다 이 말을 했죠. 이게 뭔 말일까? 이게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기계라는 거는요. 우리와 협력 관계가 아니라고 했어요. 아래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어딘가를 간다고 쳐볼게요. 만약에 너네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뭐 롯데월드를 간다고 쳐봐. 그럼 롯데월드를 가는데 이 자동차라는 거는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 나를 거긴가로 옮겨줄 수 있는 그냥 기계 장치, 수단일 뿐입니다. 나를 그곳까지 안전하고 편하게 모셔다 줄 수 있는 협력 관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옮겨다 주는 수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걸 개입을 해서 직접적으로 조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어떤 이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쪽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에 대한 이유로서 이 다음 문장에서 얘기를 한 거죠. 왜 우리가 그런 유연함을 가져야 되는가? 방금 말했잖아요. 걔네들은 기계는요 그냥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협력관계가 아니고요. 만약에 관리를 안 하면 사고 당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방금 전에 얘기한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글의 요지라고 말한다면요. 우리가 이제 나날이 이제 기술이 진보할수록 우리는 그 기술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적절한 때에 개입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최근 모의고사라서 지문 난이도가 조금 있네요. 내용 이해되셨나요? 넘어갈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일 것 같네요. 20번 지문 보겠습니다. 31번 빈칸 문제죠. followers 가볼게요. 자, follower들은 can be defined 정의 내려질 수 있는데 by their position 그들의 포지션에 의해서 as subordinate subordinate가 부하거든요. 부하 sub이라는 게 아래라는 뜻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그 추종자죠. 여기서 그럼 결국 follower는 그 추종자는요. 부하로서의 그들의 직책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거나 또는요 by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답니다. 어떤 행동이냐? of going along with leaders' wishes. go along with 하면은 함께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리더의 바람, 리더가 바라는 것을 따라가는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이 추종자라는 게 정의가 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추종자라는 게 정의가 뭘까? 라고 이렇게 딱 의문을 던졌을 때 추종자가 뭘까? 추종자 두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부하라는 직책, 그러니까 직책으로서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다? 리더가 바라는 것을 따라간다는 행동에 의해서 리더의 소망을 따른다는 행동 이걸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추종자라는 것 자체가 부하라는 직책으로서 추종자라고 할 수도 있겠고 리더의 소망을 따른다는 행동으로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제 뭐 만약에 모 기업의 회사 사장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만약에 우리 서연이랑 태영이가 내 부하 직원이야. 그럼 이제 너네들을 내 추종자라고 정의를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부하 직원이니까. 그리고 재민이랑 희원이는 부하 직원은 아니야.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한 비전이나 가치관이 너네한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줬어. 그래서 나도 저 사람 보고 따라해야겠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부하가 아니잖아, 둘은. 부하 직원은 아니지만 어떤 나의 이 가치관에 이제 좀 뭔가 이제 좀 영감을 받아서 행동을 따라간다는 거죠. 결국 행동을 따라한다거나 아니면 직책적으로 아래에 있거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추종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첫 문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뭐 추종자에 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더 봐야겠죠. 하지만 followers also have power to lead. 추종자 또한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대요. 추종자도 이런 애들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답니다. 추종자는 empower leaders 리더에게 힘을 주기도 한답니다.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vice versa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vice versa라는 게 반대도 마찬가지다라는 게 라틴어에서 나온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추종자는
리더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럼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건 뭔 말일까요? 힘을 받기도 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힘을 안 주기도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뒷내용을 읽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힘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힘을 꺾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을 주거나 힘을 꺾어버리거나 한다는 거는 어쨌든 간 추종자가 리더에게 영향력을 가한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추종자가 리더에게 힘을 주거나 힘을 받거나 이 반대의 의미일 수도 있겠죠. 이건 뒷내용에 따라 달라지겠네. 뒤를 한번 볼까요? This has led. 이것은 이끌었습니다. Some leadership analysts like Monod Heifetz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이 모너드라는 사람처럼 몇몇 리더십 분석가들이 뭐 하는 걸로 이끌었냐? 투부정사 하는 것으로 이끌었다. 이 lead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이끌다. 됐죠? 자, 리더십 분석가들이 뭐 하도록 이끌었다? To avoid using the word followers. 추종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피하도록 이끌었고요. 그리고 refer to the others in a power relationship as citizens or constituents라고 말했네요. 그러니까 그 원래 우리가 constitute라는 단어가 있잖아. 뭐뭐를 구성하다. 그래서 constituents니까 구성원. 그러니까 멤버예요, 멤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시민 또는 구성원으로 power relationship이니까 이제 권력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지칭하도록 이끌었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추종자도 이끌 힘이 있고 추종자는 리더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즉 이러한 것이라는 것은 추종자에게도 힘이 있다는 거죠. 추종자라는 것은 뭔가를 따르는 거잖아요. 둘의 공통점은 뭐야? 부하 직원이 됐든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뭐 행동이나 이런 정신이 좋아서든 간에 어쨌든 간 이 둘의 공통점은 뭐야? 따른다는 거잖아. 리더를 따른다는 거죠. 공통점은요. 근데 반대로 추종자도 리드를 하는 힘이 있다라고 앞문장에서 얘기를 했죠. 그로 인해서 이 리더십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는가? 추종자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팔로워라는 말을 써버리면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라는 느낌만 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도 말했다시피 추종자도 리드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아니 단어가 팔로워인데 리드라는 말이랑은 좀 반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팔로워라는 이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바꾼 거야? citizen이라든가 아니면 constituent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바꾼 거죠. 아니 내가 원장님과 함께 5년 가까이를 일했지만 내가 원장님의 추종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왜냐면 분명히 내가 리드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렉스카운 원장의 추종자가 아니라 원장님과 함께 가는 구성원 아니면은 같이 가는 시민은 좀 이상하지만 구성원, 동료 뭐 이런 의미로 봐야겠죠. 자, 그래서 하이파츠라는 사람이 is correct, 옳대요. 뭐가? That too simple a view of followers. 자, 이 추종자에 대한 너무나 단순한 관점이 can produce misunderstanding.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요. 이게 이제 지금 부사수식어로 나왔는데 뭐뭐 하다는 점에서 이렇게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앞에 뭐 in을 써도 되긴 합니다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패스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추종자에 대한 너무나 단순한 관점이죠. 단순한 관점이 뭡니까? 그냥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아 얘는 그냥 따르기만 하는 애구나. 수동적인 애구나. 리드를 할 줄 모르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팔로워라는 단어를 쓰면. 그러니까 이제 이 하이페이츠라는 사람이 말하는 관점이 옳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 팔로워라는 단어는 좀 적합하지 않아. 수동적으로 누군가를 따라가기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단어를 바꾸자. 구성원이라든가 뭐 시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꾸자. 이렇게 한 거죠. In modern life, 자 현대 삶에서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wind up being both leaders and followers. 자, 이 wind up ing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end of ing 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결국 뭐뭐 하게 되다예요. 자, 그럼 결국 리더와 추종자가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리고 the categories can become quite fluid. 그 범주가 꽤 유동적일 수가 있답니다. Our behavior as followers. 추종자로서의 우리의 행동은 changes as our objectives change.
우리의 목표가 변화함에 따라 이 추종자로서의 행동이 바뀌게 된답니다. 자, 예를 들자면 If I trust your judgment in music more than my own. 자, 만약 내가 당신의 판단, 음악에 대한 판단을 신뢰한다면요, 내 자신의 판단보다. 그러면 I may follow your lead. 나는 당신의 그 리드를 따를 수 있겠죠. Which concert we attend. 우리가 어떤 콘서트에, 이거 전치사의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여러분. 전치사 관계대명사 아니고요. which가 콘서트를 꾸며주는 거고요. 이 위치부터 attend까지가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알겠죠? 간접 의문문이야. 간접 의문문. 알겠지? 여기 전치사고. 됐니? 그러니까 이 o는 뭐뭐에 대해서고요. 여기서 which concert 나왔는데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attend에 대한 목적어가 없잖아. 그 목적어 역할을 concert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느 콘서트에 참석할지에 대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니? 우리가 어느 콘서트에 참석할지에 대해 나는 너의 리드를 따를 수 있겠죠. Even though 뭐 할지라도 you may be formally my subordinate in position. 비록 당신이 지위상으로는 나의 공식적으로는 나의 부하일지라도요.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팔로워가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리더가 팔로워가 될 수도 있다. 이거를 팔로워라는 단어로서만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팔로워 하면은 우리가 모든 측면을 다 팔로우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 사회는 어떻다?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위에서 나왔잖아요. 아니 우리의 목표가 변하면서 추종자로서의 행동이 바뀐다 했잖아. 지금 영어라는 측면에서는 여러분은 저의 팔로워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내가 여러분의 팔로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겁나 아싸야. 친구도 한 명도 없어. 그럼 내가 이제 막 재민이한테 가. 재민아 어떻게 하면 친구가 좀 생길 수 있을까? 네가 막 친구가 겁나 많아. 친구 5천 명 있어. 나는 친구 한 명도 없어. 어떻게 하면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좀 알려줘. 이러면은 내가 너의 팔로워가 되는 거지. 그래서 너가 리더가 되는 거지. 그렇죠?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팔로워 리더의 그 관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의 어떤 이제 내가 여러분의 상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을 가르쳐주는 강사로서 어쨌든 리더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내가 리더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보다 모든 걸 더 많이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내가 모르는 걸 분명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여러분이 모르는 걸 제가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목적성이 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거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실제로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올 초에 그 이제 졸업생들이랑 이제 우리 집에서 술 한잔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얼리 어답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기계나 이런 거를 못 다룬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요새 인스타 같은 거 보면 인스타는 내가 잘 안 해서 사실 잘 몰라요. 인스타는 그냥 사진 올리고 그 스토리 올리는 거 그냥 요 정도만 알아요. DM 보내고 이 정도라. 근데 애들이 막 이제 막 이게 술 시켜서 막 술이 왔는데 막 안주랑 이렇게 왔는데 애들이 막 잠깐만요 사진 찍을게요 하는 거야. 찍어라 했지. 찍는데 애들이 그냥 평범하게 착하게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묘지를 죄송해요. 이랬다 했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뭐하냐 이랬어. 사진 찍는데 이러고 또 한 명은 또 이러고 가만히 있어. 한 명은 가만히 있고 한 명은 뭘 움직이고 있길래 나 동영상 찍는구나 이 생각했죠. 근데 이제 얘가 이거 릴스예요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뭔스? 릴스예요. 릴스가 뭐야? 뭐가 계속 왔다 갔다 해. 나중에 보여줬는데 짠 하는 장면 찍었는데 짠 했다 빠졌다 짠 했다 빠졌다 이거 반복하는 거야. 왜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해도 안 되고 그걸 어떻게 촬영하는지도 몰라요 나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물어본 거지. 그럼 내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고 얘네는 알고 있는 거니까 나한테 이제 막 그런 거 알려주고. 이러면서 이제 팔로워 리더 관계가 바뀐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또 예시입니다. If I am an expert on fishing. 내가 만약에 낚시에 있어서 전문가라면 You may follow my lead. 너는 나의 리드를 따를 수 있답니다. On where we fish. 이것도 간접의 부분이야 얘들아. 이거 전치사의 명사. 우리가 어디에서 낚시를 할지에 대해서. 됐어? 우리가 어디서 낚시를 할지에 대해서 내 리드를 따를 수 있고요. 뭐에 상관없이
regardless of our formal positions. 우리의 공식적인 지위와는 상관없이요. 또는 the fact, 사실과는 상관없이. That I followed your lead on concert yesterday. 어제 내가 콘서트에 대해서는 너의 리드를 따랐었다는 사실과는 상관없이. 즉, 분야에 따라서 리더와 팔로워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겠죠. 이 글에서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추종자, 팔로워에 대한 이제 정의를 말했었는데, 팔로워라는 것은 보통 직책이나 행동으로서 정의가 될 수 있다 했지만, 근데 이 추종자라는 거는 리더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그 반대이기도 하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반대라는 거는 아까 서연이가 말했던 거에 좀 가깝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준다라는 건 결국엔 뭡니까?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팔로워가 리더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반대로 리더가 팔로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시를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제 리더십 분석가가 팔로워라는 단어 적합하지 않다. 시티즌이나 아니면 컨스티튜언츠 이런 단어로 쓰자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팔로워란 단어, 이 단어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현대 삶에서 어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더가 되기도 하고 팔로워가 되기도 한다. 뭐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이거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분야 또는 상황에 따라서 리더 팔로워 관계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이 예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목으로 말하면 이제 팔로워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팔로워의 정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현대에서의 팔로워와 리더 간의 어떤 관계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글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숙제는 또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18번까지 테스트를 했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잠깐만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끝까지 해야겠죠. 다음 시간에 24번까지 다 볼게요. 테스트를 24번까지 다 볼 테니까 오늘 20번까지 진도 나갔으니까 21, 22, 23, 24 4개 지문은 진도를 안 나갔죠. 그래서 이 4개 지문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좀 학습을 좀 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부분해석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은 다음 시간에 어차피 우리가 마지막 타임의 수업이잖아요. 목요일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어차피 부분해석 테스트가 한 바퀴가 다 끝나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좀 제가 검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이 테스트 본 거를 한번 쭉 보고요. 재시험이 필요한 사람은 좀 재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재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다음 테스트를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조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원래 워크북을 했었던 한 페이지짜리 있잖아요. 그거를 아예 이번에도 테스트로 볼까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 해석이 끝나고 나면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고생들 하셨고 마무리 못한 것들은 이제 A 잡실 가서 마무리하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